넣고 할게. 책을 안 갖고 왔구나. 40번 펴봐. 싸고. 저 우산 주은이 거라고? 네. 이따 꼭 들고 가. 자, 40. 학교에서는 다 했다 그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5월 며칠 날 끝난다 그랬지? 5월 1일 날 끝난다 그랬나? 5월 4일. 어? 아니야. 이게 거의 이쯤 끝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네, 목요일. 그러면 이제 안 나오는 거고, 그지? 일요일 이제 보강 없어. 그리고 이때 화요일도 쉬시고, 이때 나와라. 와, 알겠죠? 이때 나와라. 이때 쉰다, 그죠? 다 쉽니다. 아예 한 며칠 안 나오는 거예요? 그치? 이때 끝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안 되지. 그때는 안 되죠. 뭐 질문 있니? 교재 안내는 그 주, 시험이 끝나는 그 주 있잖아. 요때 안내할게. 그 어머니한테 안내할게요. 우리는 다 교재 있잖아. 그거 또 써요? 아, 그치. 또 써야지. 또 써요? 또 써야지.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기말고사 대비 또 들어가. 그렇게 이제 1학기가 끝나는 거야. 기말은 언제부터라고 해요? 기말은 보통 3주 뒤나 4주 뒤에 또 해. 3, 4주요? 그리고 이제 2학기도 똑같아. 2학기도 조금 있다가 또 중간고사 들어가고 기말. 그러면 1학년이 끝나는 거야. 되게 금방 끝나. 생각보다 금방 끝난다고, 학창시절이. 네. 내가 얘기했잖아. 1학년 때까지 성적을 딱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2학년 때 정시로 돌려야 돼. 알겠지? 1학년 때 잘해야 돼. 1학년 때. 어떻게? 2학년 때까지 보면 안 돼요? 안 돼. 늦어. 근데 정형고는 내신 따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도 잘 유지해야 돼. 자, 이거 갑니다. 이거 지워도 되지? 힘내. 점수가 잘 나온 친구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화하고 막 그래. 선생님 뭐 몇 점이에요? 뭐 100점이에요? 이렇게.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카톡을 보낸단 말이야. 뭐 가람아 잘 봤어? 이렇게. 그럼 이제 대답이 없어. 그러면 아, 얘 잣됐구나. 그럼 이제 나도 더 이상 연락을 못 하겠어. 왜냐면 그 다음 시험도 있잖아. 배려 차원에서 이제 나도 이제 연락을 안 하지. 근데 뭐 이번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인생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을 볼 텐데 그 중에 딱 한 번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나는 학창시절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 하거든. 아무도 없어가지고. 쌤은 잘했잖아요. 어? 쌤은 잘했잖아요. 그냥 한 거지 뭐. 그냥 한 거지. 자, 40번 갑니다. 40번은 요약문이고 요약문의 정답은 거의 1번이라고 했지. 그치? 이거 1번이잖아요. 그치? 모의고사 이제 정규로 돌아가면 이렇게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텐데 그것도 잘 들어야 돼. 알겠지? 40번은 1번입니다. 확률이 높아요. 어려운 단어로 이게 있는데 선형의 방식하고 좀 말이 어려워. 그리고 비선형의 방식이 있어. 이거는 분석지에 되게 잘 나와 있기는 해. 분석지에 보면
아, 이걸 내가 꺼내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니네 분석지는 좀 보니? 혼잣말이야. 40%. 이것도 참, 아유. 이렇게 나와 있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선형적 사고라는 거 하고 재미없지, 그치? 비선형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선이라고 하면 이제 라인에서 나온 거야. 라인이 줄, 선 이런 뜻이잖아, 그치? 거기서 나온 linear thinking이라고 합니다. 이 선형적 사고는 되게 논리적인 사고야. 그래요. 논리적인 사고. 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형적 사고가 뭐냐면 말 그대로 선처럼 A에서 B로 이어지고 B에서 C로 이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비선 아무도 안 봐가지고 비선형적 사고는 괜찮아요. 그냥 카메라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냥 나 유튜버잖아. 아, 유튜버니까. 비선형적 사고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야. 생각을 A로 했다, C로 했다가 막 그런다고. 그게 비선형적 사고야. 그러니까 굉장히 틀에 갇혀져 있는 사고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비선형적 사고는 창의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알겠지? 근데 반면에 이제 선형적 사고는 순차적으로 가는 거야. A를 해결하고 B를 해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 알겠지? 뒤에 분석지에 다 있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에 기반한다. 이거 본문에 다 있는 거야. 안 나오면 뛰어내릴게. 안 나오면 거기 적어놔. 이 새끼 뛰어내린다고 했다. 안 나오면 나한테 막 얘기하더라고. 다른 애들이. 선생님 뛰어내리세요. 막.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비선형적 사고가 나올 겁니다. 앞에다가 난을 붙였죠. non-linear thinking이라고 해서 생각이 반드시 순서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거야. 얽매이지 않아.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이야. 창의적이고 유연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고려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요. 됐니? 그래요. 혼자 나 정연고 1학년이 마지막 수업이야. 다른 학교는 진작에 다 끝났어. 근데 범위가 진짜 많았어,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다 하고 뭐예요? 그냥 문제 풀고 본문 암기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질문도 잘 안 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많으면? 많으면 쉽다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범위가 많으면 쉬워. 그래요. 자, 갈게. 어려운 단어는 다 설명했고, 갑니다. 자, in the course of라고 하면 뭐뭐의 과정에서 이런 뜻이야. 힘내시고, 포기하면 안 돼. 그나마 영어가 제일 할만하지 않구나. 미안합니다. 자, 뭐의 과정에서 trying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이지. 근데 뭘 가지고 있는 문제야? 발명? 그쵸? 발명품을 가진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 with는 뭐뭐를 가진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발명품이 가진이 되겠네요. 발명품이 가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요, encounter이 무슨 뜻이니? 모를 수 있죠. 직면하다, 맞닥뜨리다. 그쵸? 맞닥뜨릴 수 있어. 발명품이 가진 문제야. 발명품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고가 조금 맞게? 비선형적 사고가 좀 더 맞아. 알겠지?
당신은 맞닥뜨리게 되어. 이거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벽돌로 된 벽이죠. 오브는 동격이에요. 레지스턴스는 저항이야, 저항. 알겠지? 적어줄게. 발명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얘를 해결하려고 해.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뭐라고 얘기한 거야? 벽돌로 된 벽이라고 얘기했고, 저항이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이라는, 동격이니까 저항이라는 벽돌로 된 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그치? 근데 뭐 할 때? 당신이, 여러분들이 try to think, 생각하려고 노력할 때, 그쵸? 당신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이 말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막 생각을 해서 해결하려고 할 때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고. 이해되니? 좋습니다. 자, try는 투부정사 ing 다 올 수 있어. 근데 투부정사가 오면 노력하는 거죠.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하다가 되는 거고, ing가 오면 그냥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to를 썼어요. logically는 논리적으로 라는 뜻이고. 그쵸? 자, encounter는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face 이렇게 쓰셔도 돼요. face. 동의어 반의어 줬으니까 동의어 반의어도 잘 봐야 돼. 서연고도 틀린 문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어휘였어, 어휘. 뒤쪽 부분에서는 어휘가 많이 나와가지고 동의어 반의어에서 다 틀리는 거야. 자, 그러한 논리적인, 지시어가 붙었죠?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는 뭐라고요? 논리적인 사고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선형의 방식, 선형적인 사고. 사고라고 할게.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그치? 네. 논리적인 사고는 요거, 형광펜 있으면 좋아. linear type하고 unlinear type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쵸? 과정에 선형적인 유형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선형적인 유형, 타입이 유형이야. 알겠죠? 자,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는 선형적인 유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얘는 컴마 위치 어법 체크해 두시고,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그래, 혼잣말이야 씨.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 컴마가 찍혀 있는 거, 관계대명사 앞쪽에 컴마가 찍혀 있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항상. 이때 이시 받는 건 여기 있는 선형적인 유형의 과정을 이수로 받는 거야. 알겠지? 단수니까 유주에다가 s를 붙여주시면 돼요. 선형적인 유형의 과정은 뭘 사용하냐면 우리의 리즈닝을 사용합니다. 뭐예요 이게? 그래요. 추론을 사용합니다. 그쵸? 추론의 스킬이라고 했으니까 추론의 능력이지. 그쵸? 추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됐니?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요약문으로 잘래. 진짜야. 내가 앞쪽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었을 거야.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요약문이나 순서 배열로 되게 잘 낸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 다음입니다. 자, 이것은 얘 말하는 거겠지, 그치? 선형적인 유형의 과정은 효과가 있고 작동을 해. 잘 작동을 해요. 뭐 했을 때? 우리가 작업할 때. 그쵸? 작업할 때. in the area. 이때 area는 영역입니다. 영역.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어떤 영역? 우리 아까 분석지 봤잖아. 그 분석지. 얘 관계대명사입니다.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창의력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치? 얘는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뭐? have experienced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 새 영역에서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거야. 선형적 사고는. 됐니? 됐죠?
we know 뒤에 목적어 없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we니까 여기는 we가 없는 거야. 그리고 have experienced 뒤에 목적어가 없는 역시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됐니? 됐죠? 그러나 라고 하는 여기 4번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 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나 연결사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뭐 할 때, 뭐 할 필요가 있을 때 need to deal with는 무슨 뜻이니?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이야. 새로운 정보네. 새로운 정보. 기존에 알고 있는 거나 경험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새로운 뷰 포인트는 관점.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지. 창의적인 게 좀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요. 그때는 이 선형적 사고라는 건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come up short라고 하면 부족하다 이런 뜻이야. 부족하다. 선형적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됐어요? 그래.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관점 이런 걸 다루고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선형적 사고가 알맞아요. 그치? 요거 있잖아요. come up short 이게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아래쪽에 주제문 그 박스에 보잖아요. 한 문장으로 요약된 거 이렇게 돼 있을 거야. fall short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거 동의어예요. 부족하다. 됐니? 그 다음에 요것도 문장 삽입 괜찮아요. 반면에 이렇게 가는 거야. 반면에 on the other hand 4번도 문장 삽입 괜찮고 5번도 문장 삽입 괜찮아요. 이제 뭐 나와야 돼 이제? 여기까지는 선형적 사고 나왔으니까 여기부터 뭐 나와야 돼? 비선형적 사고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by contrast. by contrast. 여기 바꿔도 돼요. 대조적으로 이런 뜻이야. 자, 대조적으로 이제 창의성이 나오죠. creativity라고 했으니까 창의성. 얘는 논리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창의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야. by definition이라고 했을 때 definition이 정의예요. 정의. 정의상 이런 뜻이야. 정의상. 창의성이라는 건 involve, 수반하다, 포함시키다 이런 뜻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여기다 s를 붙여주셔야 돼요. 괜찮니? 그래. 자, 어렵지. 창의성은 뭘 수반하냐면 application이라고 하면 적용입니다. 적용. 뭐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적용해야 돼. 어디에다가? 기존의 문제에다가. 이 말이야. 알겠죠? 기존의 문제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적용시키는 걸 수반하는 게 뭐라고? 창의성이라고. 새로운 정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얘가 두 번째 목적어였어. 이게 어플리케이션의 첫 번째 목적어고요. 여기가 두 번째 목적어예요. 컨셉은 개념인데 컨셉션이라고 하면 구상입니다. 구상. 머릿속으로 구상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구상을 수반하냐면 그렇지. 새로운 게 어찌됐건 들어가야 돼.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구상이 수반이 된다 이 말이야. 창의성은. 그러니까 요 사고방식이 아니라 요 사고방식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니? 관점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perspective 이렇게 쓰셔도 돼요. perspective 쓰셔도 됩니다. 됐어요? 네. For this, 이것을 위해서는 이 말이야. 이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이제 나와야지. 아직 안 나왔잖아. 그쵸? 여러분들은요 will be most effective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그쵸? 작업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 말이죠. 그치? 나왔잖아요. 매너는 방식이야 방식. 근데 앞에 linear 앞에 뭐가 붙었어? 나은이 붙었잖아요. 비선형적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너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That is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야.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Namely
namely, so to speak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비선형적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사용하는 걸 배우는 거야. 이때 use는 이게 걸려요.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당신이 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거야? 당신의 창의적인 뇌를 사용한다라는 거, 사용하는 것을 배운다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비선형적 방식으로 작업하는 걸 배운다면 이라는 말은 즉 다시 말하면 당신의 창의적인 또 들어갔죠? 창의적인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죠? 창의적인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 innovative 이렇게 쓰셔도 돼요. innovative 이렇게 쓰셔도 똑같습니다. 힘내지. 됐니? 그래. 수학은 안 어려워? 주은아, 수학은 괜찮니? 정영고 수학 되게 어려워? 새벽아? 잘하는구나. 응? 아니 내가 막 불러서 막 가르쳐 주려고 막 초반에 그랬는데 계속 수학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학 되게 잘하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난 되게 도와주고 싶거든. 자, 그 다음 갑니다. 이거 분사구문이야. 아까 분사구문도 나눠주셨더만 그럼 나올 수 있어. 오늘 유희가 되게 몸이 안 좋은가 봐. 끊어주시고.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법은 나는 친절하니까 다 설명해 줄게. 이렇게 부사절로 된 문장, 그쵸? 부사절 또는 종속절, 여기를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쵸? 부사절 접속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류가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이렇게 네 가지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시, 조, 양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 조, 양이. 시간, 조건, 양보, 이유. when, if, although, because 이런 거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어가 얘랑 같잖아? 그럼 얘를 날려. 그럼 얘도 날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동사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이 문장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d를 붙이는 거야. 그럼 얘는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해봐. 자, 부사절 접속사를 모르겠으면 그냥 as 쓰시면 돼요. as는 여기 있는 얘 네 개의 뜻을 다 갖고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중간에 또 들어간 거잖아. 얘 잠깐 날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you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원래는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지 얘를 날리는 거거든. 두 개가 같아야지 날리는 건데 여기는 you가 아니야. you가 아니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문장을 그냥 is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state가 말하다거든. 말하다, 진술하다 이런 뜻이야. 원래는 이 부사절의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가 같아가지고 얘를 지워야 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같지 않아도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이 내용이 다르게 말되어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이 내용이 다르게 말되어진다면 말되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지우고 분사구문에서 비동사 있잖아. am, are, is, was, were 비동사는 무조건 being이 돼요. being. 근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해. 그러니까 선생님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왔어. 그럼 봐봐. 이게 만약에 여기가 ed가 아니라 ing야. ing면은 이거는 수동이지만 ing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is ing. 진행형은 능동이란 말이야. 그래요? 진행형은 능동이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가 있는 거잖아. 그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가 있는 거라고. 그치? 근데 여기가 ing라는 건 능동인 거고 여기가 ed라는 건 수동인 거잖아. 그치? 근데 ing인지 ed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빨리 푸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분명히 가르쳐 줬어. 응? 뒤에 부사는 필요 없어.
지금처럼 문장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전치사가 보이면 ED가 정답이야. 아무것도 없거나 전치사가 보이면 ED가 정답이라고. 왜? 수동태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거든. 근데 뒤에 명사가 보여. 명사가 보이면 ING가 정답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 is, stating 이러면 진행형의 능동이잖아. 그치? 능동은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거든. 알겠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ED,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가 정답이라고. 나 가르쳐줬어. 자, 근데 이게 다르게 말이 되어진다면,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때 매너가 방식이라고 했지?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말이죠. 다르게 말되어서 당신이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요, 텐드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쵸?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막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는 비선형적 사고방식을 이용해야지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당신이 선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말이야. 얘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사고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아니라 얘로 사고를 한다면 이 말인 거야. 얘로 사고를 하게 된다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조금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형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수적이게 된다고. 아니 창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거랑 보수적인 거랑은 안 맞잖아. 진보적으로 가야지. 얘 반대말이 진보적이냐,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얘는 보수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 정치 아니야. 정치 아니야. 나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안 좋아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창의적인 거니까, 튀어 있는 거니까 진보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and 뒤에 있는 keep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 구조. 그 다음에 keep ing는 계속해서 ing 하다 이런 뜻이야. 여기다 on 쓰셔도 돼요. on. keep on ing 이렇게. 잘 따라와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졸세가 없어. keep up with는 아니 come up with는 무슨 뜻이야?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conceive. 하면 돼. 정규 때 열심히 하면 돼. 정규 때 열심히 하면 시험 대비 때 훨씬 수월해져. 그쵸? 보수적이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기술이나 기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어떤 기술인 거야? 그렇지. 이미 알려진 기술만 생각한다고. 얘를 해결해야 되는데 알려진 기술이 필요해? 아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사용하지 않고 얘를 사용한다면으로 간 거라고. 이해돼요? 자, 선행사에 맞춰서 이렇게 수일치도 잘 보시고, 이거 that도 괜찮죠? 그쵸? 이미 알려진 거니까 are known 이렇게 수동태 써야 돼요.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묶어서 안 쓰셔도 돼요. 그냥 already known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됐죠? of course 물론 이게 되는 거야.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비선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얘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면 물론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로 가야지.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고? 단지 그렇지.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얘를 해결해야 되는데 얘를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건 네가 원하는 게 아니지. 맞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거, 미안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what 관계대명사고 뒤에 want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나올 것 같아. 잘 봐. 주제문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요거 있잖아. 요거. 얘가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내가 친절하게 알려줄게. 여기 있는 논리적인 사고 있지? 얘가 선형적 사고방식이야? 잘 따라와야 돼.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여기 창의적인 사고는 뭐야? 비선형적 사고야. 알겠지? 얘 뭐라고? 선형적 사고고요. 얘는 비선형적 사고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형광펜이 있으면 되게 좋다고.
선형적 사고, 논리적인 사고라는 건 아주 효과가 있어. 잘 작동을 해. 그치? 뭐와 함께 익숙해야 된다니까? 익숙한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우리가 경험한 거. 그치? 이거 반대말은 언을 앞에다가 붙이면 반대말이야? 알겠죠? 익숙한 문제에는 효과가 아주 커요. 하지만 요거 아까 선생님 동의어 뭐였니? 거기 있었잖아. 아까 come up short. come up short. 부족하다. fall short. 아까 동의어라고 했었죠. 그쵸? but 뒤에는 병렬 구조기 때문에 and but or 얘네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등위 접속사 뒤에는 병렬 구조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그래서 for에다가 s를 붙인 이유도 여기는 work에다 s를 붙인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은 뭐가 부족하다고? in ing 이러면 ing 할 때, ing 함에 있어서 이런 뜻이야. 알겠죠?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 이런 뜻이고 address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뭐를? 그렇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결할 때에는 부족하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결할 때는 논리적인 사고는 부족해. 이해돼? 이해되지? 이거 어법 체크해 두시고. 관계대명사 앞쪽에 전치사가 있으면 어법 문제 낼 확률이 되게 높아. 관계대명사 앞쪽에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가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되고 만약에 이때 for를 문장 뒤로 바꿔도 틀린 게 아니야. 난 분명히 for 위치로 외웠는데 위치만 보여? 근데 찝찝하게 뒤에 for이 있어? 그럼 괜찮은 거야. 뒤에 남겨놔도 되고 얘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도 괜찮아. 상관없어. 알겠지? 그리고 선행사 있잖아요. 선행사라고 생각되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결할 때에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부족해.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이 말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로 가야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띵킹이 나온 거지. 창의적인 사고, 그쵸? 비선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필요로 된다고. 그치? 커머비디는 아까 뭐라고 했어? 생각해내다. 뭘 생각해내기 위해서? 혁신적인 해결이나 해결책. 그쵸?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었니? 크리에이티브. 그쵸?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요. 넘어갈게요. 힘내. 이솔고 시간을 야금야금 쓰고 있어. 이솔고 친구가 뭐라고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뭐 어떡해. 되게 열심히 잘 듣네. 열심히 잘 듣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들어주면 나도 막 신나서 하거든. 열심히 잘 안 들어주면 그래요. 갑니다. 요거는 수량화가 놓치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이래요. 언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자, 모든 걸 수치화하는 거야. 수량화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의 노숙자의 인구가 뭐 10만이야. 수량화를 해. 그러면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뭔가 이 수량화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들이 생긴다. 그게 여러 가지가 나와. 감정적인 거. 그 노숙자 되게 안 좋고 되게 좀 이렇게 처량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막 불쌍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무 수량화를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이나 가치 이런 게 좀 배제된다. 안 좋다. 이거야. 요지는. 알겠지? 자, 일부 연구원들이 기후 A as B야 A를 B라고 여긴다 이 말이야. 일단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언어가 나옵니다. 언어가 나오다가 이제 숫자로 바뀌어. 스포크는 스피크의 과거분사지.
말되어진 언어니까 거기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발화된 언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라는 걸 incomplete라고 하면 불완전한 이런 뜻이야. 얘를 마이너스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in을 빼면 뭐겠어? 완전한이 되겠지? 어휘 조심해 주시고. 불완전한 디바이스는 도구, 장치 이런 뜻이에요. 불완전한 도구라고 여긴다 이 말이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for capturing, 캡처가 포착하다 이런 뜻이지. 뭘 포착할 때에는 언어가 좀 불완전한 도구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precise라고 하면 정확한이야. 정확한. accurate, exact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동의어 반의어는 선생님이 나눠준 거에 잘 정리되어 있어 진짜로. 그래서 difference는 차이입니다. 자, 뭔가의 정확한 차이를 좀 알아내고 싶어. 그때는 언어가 좀 완전한 도구라기보다는 불완전한 도구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지 많은 연구원들이. 됐죠? view 대신에 바꿀 수 있는 표현은 see, 뭐 regard, consider 이런 단어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되게 많이 바꿔서 돼. 됐죠? 그들은요, 연구원들은요 생각합니다.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 이제 숫자가 나오죠. 이게 불완전하니까 숫자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정확한 차이를 나타내는 좀 애매해. 언어는 뭔가 애매한 게 있어. 차이를 나타내기에. 이제 숫자가 낫지 않을까? 숫자는 탁탁 수치로 끊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숫자로 가. 숫자가 이제 플러스로 가다가 결국에는 숫자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알겠지?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숫자라는 게 represent라고 하면 나타내다 이런 뜻이야. 뭘 나타내준다? 그렇지. the most 가장 neutral이라고 하면 중립적인인 거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 좋은 거야. 중립적인 언어다. 뭐 할 때? description, 묘사나 설명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할 때. 됐니? 여기까지 됐어? 중립적인이란 뜻이야. 가장 중립적인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연결사 체크해 두시고 그러나 연결사가 좀 많이 나와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세요. 플러스다 이렇게 갔는데 이제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숫자에 대한 마이너스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묘사에 대한 그죠? description 계속 나오죠? 묘사나 뭔가 설명하거나 기술할 때 그 기술의 언어라는 것이 바뀌게 된 거야. 뭐로 바뀌게 되면? 숫자로 바뀌게 되면 이 말이야. 숫자로 바뀌게 되면 뭔가를 묘사하거나 기술할 때 우리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어디로 움직이지를 못해? toward는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더 큰 정확성을 향해서는 나아갈 수가 없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플러스로 가는 듯 하다가 이제 정확성, 더 큰 정확성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됐니? 됐죠. change는 능동으로 쓰면 change A to B야. A를 B로 바꾸다. A를 B로 바꾸다인데 얘를 수동으로 바꾸면 A가 주어로 가는 거고요. change가 is changed가 되는 거고 뒤에 to B가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is changed to 이렇게 된 거야. 됐니? 됐죠? accuracy는 여기는 accurate의 명사형이에요. 정확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숫자는 더욱더 appropriate라고 하면 적절한 이런 뜻이야. 더욱더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픽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묘사라고 보시면 돼요. 더 적절한 묘사가 될 수는 없대요. 뭐에 대한? 세상에 대한 더 적절한 묘사가 될 수는 없다. 그쵸? 네. 뭐보다? 언어나, 그쵸? 음악이나 아니면 그림보다는 이 말이죠. 그쵸? 언어, 그리고 말이나 또는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게 세상을 묘사하는 수단으로가 더 적절하지 숫자는 세상을 묘사하는 수단으로는 얘네들보다는 좀 더 덜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적절한 이렇게 쓰셔도 되고 proper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됐니? 됐죠. 5번 갑니다. 자,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겁니다. while은 뭐뭐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뭐뭐이지만. 그 다음에 useful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주어 있잖아요. 이거 숫자. 요거를 대의로 이렇게 놓고 비동사 are 있지?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숫자는 useful, 유용하지만 플러스죠. 그쵸? 숫자는 요런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 말이야. 네, 결국에 요렇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자, specific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이런 뜻이야. 잘 생각해봐. 숫자는 수량화하고 이러면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그 구체적인 목표, 목적은 뭐겠어?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수량화해. 그럼 괜찮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소득의 분배 이런 거. 소득 분배. 이런 거를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하지. 수량화한다고 생각해봐. 그쵸? 그렇지만 숫자는요. 이렇게 하나. 숫자는 숫자는 제거합니다. eliminate가 돼야 돼요. include는 포함시키다야. 뭘 제거하는 거야? 가치 있잖아, 가치. 아까 이거 노숙자. 가치나 가치관, 이게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거 있지? 사회적인 어떤 엄청난 가치. 가치에 대한 정보는 배제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엄청난 가치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지. enormous는 엄청난, 거대한 이런 뜻이고 vast, huge 이런 단어로 바꾸셔도 돼요. 됐니? 예를 들어서 자, 미래의 삶이에요. 그쵸?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의 미래의 삶이 are tied to라고 하면 뭐뭐에 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매여 있다. tie가 묶다, 매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수동태가 된 거예요. 뭐뭐에 매여 있어요. 너네들이잖아. 너네들 뭐에 매여 있니? 스코어에 매여 있잖아요. 그쵸? 내셔널 테스트라고 하면 전국적인 시험이야.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 그치?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판단해? 숫자로 판단하잖아. 그치? 이런 게 없어. 그치? 이런 게 없어요. 전국적인 시험에 스코어에 매여 있게 되죠. 그죠? in effect 사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자, 힘내시고.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접속사야.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이 주어져려 오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depend on은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네, 중요하게도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지? 여기 있는 젊은 학생들이 지속할지 지속하지 말지, 그치? 근데 뭘 가지고? 그들의 교육을 가지고, 그쵸? 그들의 교육을 이거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치? 그리고 어디에서 교육을 해야 되나, 그치? 그 다음에 어떤 비용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 그쵸?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뭐에 달려있고 뭐에 좌지우지 되냐면 a handful of라고 하면 한 줌에 이런 뜻이야. 한 줌에, 한 움큼에 이런 뜻이야. 한 움큼에 뭐? 숫자로 결정이 된다고. 맞잖아. 내 점수가 막 50점이야 40점이야 그러면은 나 공부하지 말아야겠다. 그치? 또는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러면 이제 나 어디서 공부해야 되지? 해외로 나가야 되나? 이런 거.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되지? 어떠한 비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게 한 움큼, 정말 작은 한 움큼의 숫자로 결정이 된다고. 이해돼요? 감정 이런 건 없어. 가치 이런 거 없어. 밸류 같은 거 없습니다. 자, depend on은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rely on. 그래서 숫자는 여기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거의 다 왔어. 힘내. 거짓말도 잘하네. 어려운 단어도 거기 있었구나. 자, 이러한 숫자는요. this의 복수형이니까 s 붙여주시고요. do not account for. account for 이라고 하면 설명하다 이런 뜻이야.
설명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쭉 설명합니다. 알겠죠? 자, 숫자는 뭘 설명하지 않냐면, 그렇지. 학교의 질. 그들이 다니고 있는. 주은이가 70점 맞았어. 그리고 다른 애가 뭐 다른 저쪽 아래쪽에 있는 뭐 지방에 있는 애가 80점 맞았어. 그 두 명의 그 성적이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질을 나타내주니? 아니잖아. 그런 거 없다고. 그냥 인구조사나 소득분배 이런 거 나타낼 때 진짜 딱이야. 그치? 근데 이런 거는 다 설명해주지 못한다고. 그쵸? 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있어.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퀄리티는 질이에요, 질. 질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쵸?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런 뜻이에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have been tutored. tutor이라고 하면 개인 교습하다 이런 뜻이야. 성적이 내가 개인 교습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거 알려줘? 아니잖아. 그쵸? 그들이 개인 교습을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have been pp. 이걸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해요. 현재 완료 수동태. 교육을 받는지 얘가 첫 번째 동사고요. 얘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have. 지지해주는, 그들을 지지해주는 supportive parents가 있는지, 야 70점 맞은 게 그런 거 알려주나? 안 알려주잖아. 다른 거 아예 없어 그냥.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 가르쳐주나? 내 점수 70점이? 아니지? and so on 기타 등등. 그쵸?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숫자라는 게. 계속 부정적인 걸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기니? 정말 진짜. 끝내야 되는데. 자, put aside라고 하면 무엇을 따로 떼놓다, 제쳐두다 이런 뜻입니다.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거는 putting부터는 동명사라고 보면 안 되겠구나. 여기 주절이 또 있어서 분사구문이라고 봐야겠구나. 이렇게까지. 분사구문. 부사절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봐야겠네.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어요. 부사절 접속사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얘를 집어넣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people put aside 이렇게. 비록 사람들이 따로 떼어놓더라도 많은 방식들을 어법 체크해도 자, in whic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쪽에 전치사가 왔잖아. 그럼 뒤에가 완전해야 돼. 그리고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뒤에는 원래 관계부사 how를 써야 되는데 way하고 how는 나란히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아예 안 쓰거나 in which로 바꿔도 돼. 알겠죠? 이거는 통계적인 이런 뜻이죠. 통계적인 결과가 manipulate는 밑에 각주에 있어. 조작하다야, 조작하다. 다 왔어, 진짜로. 통계적인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많은 방식을 제쳐두더라도 이 말이야. 제쳐두더라도 있게 된대, 항상. 방법이 있게 된대. 또 어법 체크. 또 in which 나왔죠?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뒤에는 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turn A into B입니다.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이런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 근데 turning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온 거죠. 그래서 is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 통계적인 결과가 조작될 수 있는 많은 어떤 측면들을 내가 제쳐두더라도 자, 사람들의 삶을 뭘로 바꾸는 거야? turning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을 뭘로 바꾸는 거? 숫자로 바꾸고 수치로 바꾸는 것은 도덕적으로 뭐하다? inserting. 거기 각주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뭐한다? 좀 차단을 하고, 그쵸? 도덕적으로 뭔가를 차단하는 방식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쵸? is가 동사고요. 얘가 보호가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차단한다. 그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수치화하는 것? 이거 아까 노숙자 10만 이런 식으로. 그쵸? 도덕적으로 뭔가
차단하는 느낌? 차단이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스테이티스틱스 이렇게 S로 끝나잖아. 그치? 얘를 학문으로 받아서 통계학 이러면 단수 취급해. 알겠죠? 근데 얘를 통계나 통계 자료 이렇게 해석하면 복수 취급해요. 여기서 통계학이 아니야. 통계나 통계 자료. 뭐에 대한 통계 자료가 되는 거야? 범죄. 그 다음에 homelessness, 노숙자. 그치? 노숙자 문제나 아니면 spread라고 했으니까 확산이죠. 뭐에 대한 확산이야? 질병에 대한 확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뭐? 통계나 통계 자료는 말해주지 못해요. 그쵸?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해. 그치? 사람들의 뭐?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suffering이 고통이야.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어떠한 것도 말해주지를 못해. 그치? 뭔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수치화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 이거는 도덕적으로 뭔가 결여되어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네.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읽습니다. The statistics, 통계나 통계 자료를 그냥 읽죠. 그냥 뭐로 읽어버려? 그냥 보고나 보고서로 읽어버려요. 그치? 뭐에 대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로 그냥 받아들이지. 그쵸? 이 사람들의 뭐 감정, 고통 이런 거 아니잖아. 뭐 10만이래. 이 사람들 불쌍하다.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 이 말이야. 그치? 그냥 멀리서. 그쵸? at a distance. 멀리서 그냥 보고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컴마 다음에 ing 분사구문이지. 그쵸? thus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분사구문이니까 뭐뭐 하면서 그 결과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 allow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옵니다. 노숙자가 10만 명이래. 그치? 수치화가 돼 있어. 그걸 보면 우리는 escape 뭐해? 피하게 되는 거야. 피하고 달아나게 되는 거지. 뭐 하지 않고서 disturb는 거기 밑에 각주에 없죠? 그럼 없네. 동요시키다,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이야. 근데 without 다음에 ing가 나오면 without 다음에 ing가 나오면 ing 하지 않고서 이런 뜻이야. 근데 be, pp 이러면 수동태잖아. 그치? 그러니까 be disturbed 이러면 동요되는 거야. 근데 without이 전치사니까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인 거지. 동요되지 않고서. 노숙자가 10만이래. 이거 보고서 우리 막 동요가 일어나니? 이 사람들 막 안 됐다. 동요되지 않는다고. 뭔가 동요되지 않고서 그냥 피하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됐니? 네, 좋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나 통계라고 해야 돼. 얘를 만약에 통계학이라고 하면 단수 취급한다고 했잖아. 알겠죠? 통계 자료는요. human beings, 인간, 요거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 잘 봐봐. 통계 자료는 인간이래. 근데 뭘 가지고 있는 인간이야? 눈물이죠. 그 다음에 wipe of라고 하면 닦다 이런 뜻이야. 우리 자동차 앞에 와이퍼 있잖아. 와이퍼. 그때 와이퍼가 와이프에다가 R을 붙인 거야. 닦다, 제거하다. 어떻게 된 눈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표현한 거야? 통계나 통계 자료는 닦아진 눈물. 그러니까 눈물이 닦아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통계 자료는 사람들의 삶에서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을 제거한 거다. 라고 쓰시면 돼요. 감정이나 정서 이런 게 제거되어 있는 게 뭐라고? 통계 자료라고. 함축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에 눈물은 닦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wiped 과거분사 쓰시면 돼요. 닦아진 눈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게 통계 자료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수량화해라. 이 말입니다. quantify라고 하면 수량화해라. 수치화해라. 이 말이야. 어떻게? 그래서 조심히 이 말이에요. 조심히 수량화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